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387페이지 3. 팔자에서 개인의 직업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여기 내용들은 앞에서 대부분 설명드렸던 내용인데 한번 정리하는 차원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 직업의 유형별로 십신을 활용하는 방법인데요. 이제 업무를 관리형, 그다음에 조작형, 이런 것들을 보는 방법입니다. 용신과는 큰 관계가 없다. 십신 조합을 통해서 체현된다. 이 내용을 활용하는 방법은 우리가 주보상 직업의 태극점이 있죠. 그러면 그것들이 다음과 같으면 적용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관성이다 그러면 기본적인 의미가 관리형 십신이라는 건데요. 쉽게 말하면 사무직이죠. 사무직. 근데 이 지금 명중에서 관이 약하거나 관이 과하게 왕하고 기신일 경우, 그러니까 관성이 희용신일 경우 이런 관령 십신으로서 관성이 가지는 그 특징이 직업으로서 나타난다. 업무, 직업 업무로서 나타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보상으로 직업 태극점을 구했을 때 그것이 관성이라면 그것은 이미 희용신이라는 의미죠. 그래서 그때는 이런 업무 형태, 직무 형태를 가진다. 이렇게 적용을 해보시면 됩니다. 관성이 매우 약하거나 쓰지 못하죠. 과하게 왕하고 적절한 덜어내줌이 없는 경우는 기신이죠. 그런 때는 이 관성이 갖고 있는 직장이나 직무의 유형에서의 관리성, 이것들을 상실한다. 이런 말이죠. 도리어 떠돌이 날품팔이 이런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칠살 마찬가지로 관령 십신이다. 조합이 좋지 않으면 재생살 이런 경우 있죠. 타인의 관리와 규제를 받는 비속한 자. 효신이나 인성, 효와 인성을 우리가 구분하는 거 배웠죠. 일주가 쇠약한 것. 그 다음에 천간 지지에 식신이 있는 경우, 편인이 효신으로 바뀐다. 그래서 이때는 흉신 성향을 가지기 때문에 재화를 해줘야 되는 거죠. 어쨌든 인성은 사유형이다. 사유형에 편향된 정감형 관리십신이다. 우리가 관살과 인성은 쉽게 말하면 사무직이나 문반, 예전에 무반, 문반할 때 문반, 이런 것들의 대명사죠. 이는 마음이 막고 욕심이 적고 권력이 강하지 않다. 관살이 개입할 때 주로 관리적 특성이 체현된다. 우리가 어떤 사유 또는 사고, 정신, 뇌 이런 것들과 관련된 십신은 인성과 식상입니다. 근데 이 차이는 좀 있죠. 인성은 말 그대로 탐구, 이 자체를 좋아하는 거, 연구, 이 자체를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엉덩이 무겁게 앉아서 이것저것 연구하고 궁리하고 하는 것. 식신과 상관은 같은 탐구라고 하더라도 활용, 여기에 중점을 두는 거죠. 그 중에서
식신은 이것저것 연구해보는, 이것저것 활용하기 위해서 연구해보는 그런 유형입니다. 흔히 우리가 아이디어맨 그러면 식상이 왕한 사람들이죠. 식상이 좋은 역할을 하는 사람. 상관은 이것저것이 아니고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한 가지를 집요하게 집중적으로 개발하고 연구해서 활용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음식점으로 말하면 식상이 잘 활용되면 어떤 몸에 있는 기술을 활용하는 건데, 예컨대 요리사, 셰프라고 하면 상관은 단일 품목의 전문점, 식상은 여러 가지 음식을 요리하는 아니면 파는 그런 식당 운영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똑같이 어떤 머리를 활용하는 그런 유형의 십신들이지만 약간씩 다르죠. 그런데 주보법에서는 총명성, 학업 이런 걸 볼 때는 식상을 태극점 묶어 본다. 여기까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식신과 상관. 여기서는 식신과 상관은 기술 조작형. 그러니까 일신, 법에서는 일신 전속적. 기술이죠. 어떤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기술. 아무나 다 가질 수 있는 기술도 있지만 식신상관에 제대로 된 특성이 발현된다면 자기만의 흔히 말하는 동문절기 이런 것들을 갖는 유형이죠. 그래서 기술 조작형이다. 조작형이라는 것은 여기서는 운영이죠. 운영, 기술 운영. 여기서 정제는 조작형인데 여기서는 운영, 그러니까 지원 이런 건 내부적으로 육할 정도는 관리적인 특성이 있다. 편제는 관리 조작의 종합형이다. 정제와 편제는 우리가 좀 구분해 본다면 예컨대 정제는 제조업, 편제는 유통, 영업 이렇게 되겠죠. 정제가 제대로 활용된다면 꼭 제조만 하는 건 아니고요. 후선 지원 업무도 충분히 가능한 재무 파트 이런 건 다 재성의 특징을 잘 활용하는 그런 경우죠. 비견겁제는 순수한 조작형이죠. 이것은 체력형이죠. 체력형. 똑같이 상관과 식신도 체력이 활용되지만 상관과 식신은 체력과 일신 전속적인 기술, 즉 두뇌를 활용한 사고 이런 것들이 같이 겸비된 의미의 십신인데 비견겁제는 순수하게 체력을 활용한 그런 유형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운용하는 방법은 한 팔자의 원령이 조작형 십신이 많거나 왕하면 일주는 조작형 직업에 종사하며 관의 인연은 약간 좋지 않고 스스로 손을 움직이거나 노력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관리자나 리더라고 하더라도 힘들게 고생하는 유형이다. 자기 분수를 넘어서는 어떤 유형의 업무를 하게 되면 힘들겠죠. 원령이 관리형 십신 혹은 명국에 관리형 십신이 많거나 왕하면 우리 집 명국이 나쁘지만 않으면
일생 사유형, 관리형 직업에 종사한다. 특히 편인이 왕하고 일주가 간근이 없는 사람들은 더 쿨하다. 효인이 왕하고 효신과 인성이 왕하고 일주가 간근이 없는 사람들은 더더욱이나 관리형, 사유형의 직업에 종사한다. 탁상공론, 쉽게 안 좋게 말하면 탁상공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죠. 뭐 이런 것들은 뭐 구체적으로 하면 좋은 측면은 기획 이런 것들이죠. 팔자의 조합은 아주 많이 변하죠. 관리형 십신이든 십신이 왕, 조작형 십신도 불약하고 용신이 비교적 등력했다면 일주는 필시 관 관련 종류의 직업인데 조직 안에서 주의하면서 노력하는 어떤 리더, 자유업이라고 하면 한 업체의 사장, 사기업의 주인 정도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십신의 업무 유형에 따라서 우리가 직업을 추론할 때 이렇게 할 수 있다, 활용할 수 있다 이거죠. 기륭신과 직업의 어떤 외표, 우리가 생생나는 직업, 생생나지 않은 직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사람들이 보통 특히 동양적인 어떤 사고방식에서는 산운공상의 사자, 이게 사무직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생생나는 직업이다 해서 이것들을 더 선호하죠. 이제는 뭐 좀 인식이나 어떤 사회적인 평가 이런 것도 많이 바뀌어서 이제 이런 것은 좀 없어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예컨대 뭐 시골 아니면 무슨 대형 편의점 앞에 안내하는 젊은 친구들 양복 입고 무전기 꽂고 하는 그런 것들을 오히려 좋아하지 손에 기름때 묻혀가면서 설사 그런 그 전공을 했더라도 그런 그 제조업이나 이런 공장 같은 데 가라고 그러면 꺼리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생색이 나지 않는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라고 해도 물론 뭐 권력이 없거나 하겠지만 수입이 항상 낮다고 할 수는 없죠. 그래서 그런 어떤 직업의 겉모습만 보고 평가하는 것은 지양돼야 한다. 길신과 직업. 길신이 많거나 혹은 왕한 사람은 사상이 정통이고 다만 사회적 적응력이 부족하다. 일반적으로 오로지 생색나는 직업만 선택한다. 예를 들어서 그런데 용신이 비교적 등력하면 일주는 보통 안정적이고 고용이 오래가고 생색나는 수입도 나쁘지 않은 직업에 종사한다. 명국의 용신이 등력하지 못한 경우 이런 사람들은 업종의 범위가 적다. 읽어보시고요. 사일신, 사용신이 많은 사람, 사회적 적응력이 강하다. 개방적이고 생각이 활발하다. 다만 만족을 모르고 불안정하다. 기신인데 왕하고 흉신인데 그것이 기신이고 많고 왕하고 재화가 없으면 뭐 그냥 밑바닥 어떤 이것저것 닥친 대로 일을 하는 그런 상이죠. 화용신이 용신 혹은 기신인데 재화가 있으면 용신, 쉼표를 넣어주면 좋습니다. 혹은 기신인데 재화가 있으면 권위성 관리형 직업에 종사한다. 뭐 군, 검, 특수직, 사법인 이런 것들이죠. 격국은 천지작용이 인간의 빈부귀천에 작용하는 것이죠. 왕수의 중화는 오행유전이 사람의 기륭화복에 미치는 영향이죠.
생극제와 형충합해파는 팔자의 작용 방식인 거죠. 오행십신은 인생의 각종 사건을 대변하는 것이고, 십신은 인생의 기묘한 것들의 해설자다. 일이나 직업을 판단할 때 십신이 이미 기초가 되고 있고 중요한 기점이죠. 십신. 사회성 때문에 그렇죠. 일이나 직업은 어떤 사회적 측면에서 바라보는 거죠. 십신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수록 일, 직업을 판단하는 능력이 강해진다. 매 십신은 모두 선천적인 의와 후천적인 상의 뜻이 있다. 선천의는 십신의 독립적인 의미로서 십신의 원시 의미 또는 십신본이라 한다. 십신본이는 왕쇠, 희귀, 궁의 조합과 무관하다. 고유한 의미죠. 본상에 체현한다. 후천상의는 조합 후에 나와서 체현하는 의미다. 하나의 십신과 다른 십신의 상호작용으로 본의와는 다른 상의 의미를 체현하는데 한 개인이 함께 하는 것들과 한 덩어리의 영향을 받는 원리와 같다. 원리는 같다. 팔자 중에 매 하나의 십신은 독립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다른 십신 작용을 받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십신과 다른 십신이 조합한 후에 다른 또 일, 직업을 드러낸다. 예를 들어서 인성을 한번 볼까요? 인성. 일이나 직업 방면에서 인성의 가장 고유한 의미는 조직 단위, 문화, 학업, 사상, 봉사성, 공익성의 조직이나 기구 이런 것들 가장 원시적인 의미죠. 이것이 인성의 본상이죠. 실제 어떤 우리가 명을 논할 때는 인성은 다른 십신과 결합하여 직업을 추단합니다. 만약 인성과 비겁의 조합이라면 이 조합이 어떤 경우냐? 우리가 앞에서 봤던 직업주를 봤는데 인성과 비겁이 있다. 그러면 이걸 적용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태극점을 구할 때 항상 원래 어떤 태극점을 나타내는 십신이 하나가 있고 그것을 돕는 십신이 또 하나 있죠. 보조하는 거. 그래서 이 두 가지 세트가 인성과 비겁 이럴 때도 이 내용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죠. 격구에서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격구경신과 상신 이런 것들이 원국 인성과 비겁의 조합이라면 이 내용을 적용해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이런 것들을 읽을 때 내용들은 어렵지 않은데 어떻게 적용을 해서 활용할 것인지를 한 번씩 계속 고민하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원국에서 예를 들어서 원국뿐만 아니고요. 인성과 비겁의 조합이라면 인성은 나의 소유로 체현된다. 인비는 타주팔자에서는 원래 나와 같은 범위 내 영역보다 속된 말로 나와바리 이런 거 하잖아요. 인비식상은 일주와 동가다. 같은 집안이다. 이렇게 보죠. 식상이 왕하면 신약으로 통상을 보지만 그런데 관살이 있는 경우 식상이 관살을 제압하면 식상은 일주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그것은 약하되 약하지 않은 그래서 동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성과 비겁의 조합이라면 본인의 어떤 굳은 의지, 비겁, 그 다음에 인성의 탐구심, 연구심 이런 것이 합쳐져서 학술연구, 연구자, 작가의 팔자 조합이죠. 엉덩이 오래 붙이고 진득하니 앉아서 뭔가를 오랫동안 공부하고 연구하는 그런 모습이죠.
인성이 관살과 서로 조합되면 문화, 사상, 지혜서 사업을 성취하는 것, 이런 것들이죠. 자신의 학문적 성과, 문화 관련 연구 성과로서 문화 관련 조직을 개설하거나 배움이 뛰어난 것, 학문이 뛰어난 것을 인정받아서 관도에 나가는 것. 근데 교수가 관료가 되는 것. 중국의 개화기에 유명한 양계초. 인격의 관을 용하죠. 그래서 상신이 관성이죠. 관이 인격을 성취하게 하는 것이죠. 이것은 격이기 때문에 추구하는 이상입니다.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팔자에서 추구하는 이상. 인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관을 사용하죠. 자기 사상적으로 어떤 설계한 그런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관도에 나가는 겁니다. 출세하기 위해서 나가는 게 아니고 인성이라고 하는 어떤 자기가 연구하고 닦아놓고 설계한 기획한 그런 정책 아니면 어떤 사회의 어떤 모습 이런 것들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 권력을 가져야 되겠다는 그런 것이 작용해서 관도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인이 부귀에 힘을 내는 지점이다. 인성과 상관이 서로 조합하면 흔히 우리가 상관패인. 근데 여기서는 지금 인성이 상관격의 인성을 가지고 있으면 상관배인인데 여기서는 그냥 인성에 상관이 있는 경우. 그러면 인성이 자신의 역할을 하죠. 상관을 견제하는. 그래서 상관의 멋대로의 방만성, 무절제 이런 것들을 눌러주고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인성이 하기 때문에 쓰임을 얻는 거죠. 그래서 선생 이런 거 되겠죠. 우리가 인성 그 자체로서도 그 쓰임을 얻는 그런 경우가 있죠. 아까 지금 이런 말한 경우 그 자체로서 쓰임을 얻는 경우. 근데 식신이 있는데 칠살이 있으면 식신 자체로서 칠살을 견제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쓰임을 얻는 거죠. 있기만 하면. 그래서 인성상관의 조합, 식신 칠살의 조합. 상관패인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는 식신 대살이지 칠살 용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팔자는 원령이 인성인데 재성의 파괴가 없고 식신이 양투하여 재성의 절입이 불가한다. 관귀와는 무인연하고 월지인성 본기가 손상이 없다. 식신, 인성과 식신의 조합, 교사다. 일이나 직업을 판단할 때 핵심은 태극점을 확립하는 거죠. 태극점. 어떤 것을 중심으로 일이나 직업을 봐야 되는지 그것이 태극점이죠. 우리 재성을 생각해 보면 재성의 원시 본인은 국가 혹은 집단의 산업, 직장 조직, 공장, 장사, 재산, 월급, 수입, 물질, 금전 등을 확장할 수 있죠. 재와 다른 십신의 조합으로 또 이제 다른 의미가 나타나는데요. 재가 중심이 돼서 앞에서는 지금 인성을 여기서는 재를 한번 더 보면 재와 식상의 조합. 그러니까 재용 식생. 재가 주, 식상이 보.
장사하여 순수하게 돈을 버는 직장이다. 직업이다. 재와 관살의 조합, 중요한 기업, 대기업, 뭐 재와 비겁이 결합하면 경쟁적 수단의 일이나 직업, 격국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냥 장사, 개인 자영업자. 이 일 직업을 판단하는 것은 실제 팔자에서 몇 가지 십신조합, 지금까지 본 십신조합이죠. 상을 보는 것이죠. 후천의 원천은 선천이기 때문에 일 직업을 판단함에 먼저 십신의 선천적 상을 인식하고 후에 후천 조합으로 상이 변하는 길을 찾는 거죠. 격국을 논하는 것과 같은 점이 있죠. 태극점을 확립하는 것. 태극점이 잘못되면 3,000% 빠집니다. 같은 관인이 쓰임을 얻은 조합인데 관이 태극점이 되는 경우와 인성이 태극점이 되는 경우 직업이 다르게 되죠. 관이 태극점이면 관료로 가서 공부하고 그걸 활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공부해서 고시 합격해서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국가에서 보내주는 연수를 가서 학위를 가져와서 나중에 좋은 대학교 교수를 한다거나 뭐 석좌 교수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죠. 그런 그러니까 일단 관을 활용하는 거죠. 여기 지금 뒤에는 좋지 않은 어떤 유형인데 앞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좋은 유형이에요. 인성이 태극점이면 아까 양계초 같은 그런 거죠. 사주팔자 관련해서 역학 분야로 한번 가져와 보면 관은 어떤 명예나 직위, 인성은 어떤 실제 권한이죠. 그래서 사업을 개창하는 자, 그러니까 우리가 관인이면 이 명리학의 어떤 가치 이런 것들을 널리 확산시키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라면 이 사람은 인성이 주가 되고 그렇기 위해서 무슨 역학원을 연다거나 활동을 한다거나 하는 거죠. 그런데 어떤 요즘 뭐 좀 문제가 되는 권력자에 접근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역학을 활용하려 한다면 그것은 관이 주가 되고 인성이 보좌가 되는, 그래서 같은 역학 사업을 하더라도 근데 철학관을 개업하더라도 그런 목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은 관이 주가 되고 인성이 보좌가 되는 경우고, 저처럼 예컨대 그냥 공부하고 그것을 널리 알리고자 하는 것들은 인성이 주가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겁니다. 관살이 인성을 용하는 경우 명예, 지위, 권력 등 드러나 보이는 것을 지향한다. 역학은 그것을 실현하는 공부나 학문이다. 이게 요즘 예컨대 명모 씨 같은 경우 명략을 활용해서 이런 의도가 있다면 이런 관살이 인성을 용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죠.
인성이 관사를 용하는 자라면 문화 전파 및 학술 연구, 학술적 주의를 지향하는 거죠. 조선왕조실록에도 보면 뭐 태종 때도 무슨 그런 게 있습니다. 비가 안 오고 뭐 그럴 때 어떤 근심이 많을 때 그런 어떤 이 술수를 하는 분 누군가 하시는 분 도사가 나와가지고 뭐 비를 내리게 할 수 있다는 뭐 그런 그 어떤 사회가 좀 여러 가지 요소 혼란스럽거나 불안할 때 그런 때 나와서 좋은 역할을 하면 모르는데 꼭 그런 것을 자기 어떤 개인의 어떤 그 바램을 위해서 활용하는 것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인성이 쓰임을 얻은 같은 선생이라고 해도 교사 월지 본기가 다르거나 태극점이 다르면 그들의 일, 직업, 태도는 완전히 달라서 학교 내에서도 종사하는 역할이나 종류가 다르다. 인성이 모두 태극점으로 쓰임을 얻는다. 그래서 학교 선생이다. 다만 월지 본기가 달라서 태도, 교육사업에 대한 태도나 학교에서의 역할이 다르다. 월지가 가르치는 것을 일종의 일로 보고 돈벌이죠. 돈벌이. 어떤 가정, 자신의 수입원, 뭐 당연히 뭐 급여, 글을 가르치는 데 책임과 의무를 다한다. 그러니까 글을 가르치는. 그런다고 돈만 생각하고 안 한다는 게 아니고 그것을 나의 그 어떤 소득원 이런 걸로 보기 때문에 충실하게 하는 거죠. 제왕하면 실질에 힘쓰는 것이 주된 것이니 학교에서 많은 경우 관리 또는 지원, 교장이라고 하네. 본기가 상관이면 재능을 보여주는 교사죠. 가르치는 수준이 있고 학교에서 가르치는 분야의 핵심이다. 그러니까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죠. 편인, 교육사업의 열정과 기쁨을 느끼는 선생. 뭐 교사의 어떤 우리가 본 모습에 가장 가깝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지금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잘 가르치는 선생님만을 요구하는 것이 어떤 바람직스럽지 않은 현실이긴 하죠. 학원 선생급, 뭐 일타 강사 이런 어떤 그런 교사를 원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정확하게 태극점을 찾고 규칙을 파악하여 격국을 활용하면 일, 직업 판단만이 아니라 직업의 심층적 면도 볼 수 있다. 제3절 십신 선천은 빼고요. 십신함의 1번 좀 분류를 해서 1번 넣고 선천함의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내용은 읽어보시면 다 아는 내용입니다. 주차조합, 주차. 일, 직업을 판단해서 먼저 매 십신의 본상을 명료하게 하고 그 후에 몇 개의 직업 판단 지점의 주차조합. 항상 십신 세트죠. 조합으로 직업의 성질, 구체적 이의를 판단한다. 십신은 존비, 상하, 대소로 또 나눌 수 있습니다. 관인은 큰 것, 식상 비겁은 작은 것, 재성은 중간 규모. 관인은 존, 군신관계,
정부, 권력, 국가조직, 사업, 리더를 의미한다. 식상 비겁은 국민, 학생, 부하, 직장인원, 노동자. 재성은 상하를 연결하는 중간다리. 상위자의 산업, 식상 비겁의 복무 장소, 혹은 식상 비겁의 복무 분야이다. 이렇게 보는 이유를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관성은 고위자, 관리자, 정부, 권력, 지위, 직무, 나의 상관이죠. 관은 나를 필요로 하는 것, 나를 쓸 수 있는 것, 나의 위, 상사, 리더, 권력, 지위를 가진 자. 동시에 관은 나를 해야 하는 것, 내가 아래이고 비속인 것. 나를 통제하는 사람. 관과 내가 합당한 관계가 아니면 나를 관리하는 자도 내가 관리를 하는 자도 없는 자유인. 예. 자유인이라는 게 좋은 놈의 자유인이 아니고요. 뭐 관심박, 뭐 유망민, 뭐 루저, 뭐 이런 거. 특별한 독립적인 일이 없이 자유롭게 떠도는 자. 인성은 뭐 의지처 문화, 사상 내부 이런 건데, 또 뭐 학교 이원, 이내 등급이 높지 않으면 개인 성질의 봉사기구. 재성, 재는 일하는 장소, 재부의 창조지역, 성과의 발원지, 직장조직, 공장회사, 시장, 은행, 도박장, 교육장, 장사 등이다. 재관인을 결합한 모습을 볼까요? 관은 임금, 인성은 신학. 인성은 관의 권력의 봉사, 관은 인의 성취를 드러낸. 양자가 하나가 결여되면 양쪽을 다 얻지 못하고 심지어는 하나도 얻기 어렵다. 그래서 고인들이 인성을 만나면 관을 보고 관을 만나면 인성을 보라 한 것이다. 재는 관인의 사업, 산업이죠. 관인의 산업. 관인이라는 큰 십신과 식상 비견의 작은 십신의 교량이다. 에너지가 높은 자는 정부기구, 국영기업으로 보고 에너지가 낮은 자는 사기업, 공장, 회사, 교육장소, 시장으로 본다. 때문에 팔자에서 재성이 상당히 왕하면 선생으로도 본다. 제가 월지에 있으면 이 재는 물질이 아니고 먼저 직장 조직으로 보며 일시에 있는 재는 재물인데 연월에 있으면 나의 재물이 아니기 때문에 직장 조직으로 보는 것이 맞죠. 오로지 인성과 식상이 재성으로 하여금 득용하게 하기만 하면 인성과 식상과 결합된 재성이 있으면 그 재성이 쓰임이 있게 된 경우죠. 인성에 의지하고 식상의 급여를 먹고 사는 사람, 그를 가리키는 월급쟁이 선생. 인성, 식상, 재성이 서로 좋은 관계면 교사 이렇게 된다 이거지. 될 수 있다 이거죠. 비겁은 자기 또는 배경이 없이 자신에 의지하는 청년의 상. 직업 판단 시에는 비겁은 힘을 쓰는 나쁜바람, 체력형이라고. 체력형. 순수한 체력형입니다. 팔자 중에 태극점이 비겁이 아니고 재관이면 다른 판단법을 사용하죠. 재관이 쓰임이 없이 비겁만 있으면 체력형 또는 우리가 신왕무의라고 하는 걸 앞에서 본 적 있죠. 신왕무의. 신왕하고 관살이 없어서 의지할 데가 없다. 그러면 도사, 출가인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지나치게 체력형만 되면 그것이 과해지면 출가해서 체력을 소모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쪽으로 바뀔 수 있는 거죠. 식신상관, 식상은 부하, 자녀, 봉사자, 상관은 기술, 식신은 예능, 기술, 예능. 통칭하여 기회와 재주, 타인에 대한 봉사. 인성 및 식상은 봉사자에서도 구별이 있다. 인성은 우선은 관에 봉사하는 거죠. 인성은 관. 인성은 모친, 관은 부친. 일체의 봉사는 관 및 가정이다. 때문에 인성의 봉사는 일종의 모친의 방식, 대인의 방식으로 위가 아래에 봉사하는 거죠. 정부, 학교, 병원, 국가기관, 교사, 의사, 변호사 등등이죠. 식상도 봉사하는 것인데 일종의 아래가 위에 봉사하는 것. 사람에게 육체 및 정신적 상업성의 향락을 제공하는 마시고 노는 오락업, 정신상에 즐기는 문화예술,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것. 이게 식상이라고 볼 수 있죠. 십신은 정부, 주류, 비주류로 구분할 수 있다. 정십신은 정은 중심, 안정, 순회, 정책 결정 부분의 정직, 실무. 편십신은 뭐 이런 거. 관살 예를 들면 관이 정직, 살은 부직. 관은 순회, 살은 부하, 집행 부문. 정제 편지를 보면 정제는 안정 수입, 정부 부문, 국가기업, 공장 사장. 편제는 불안정 수입, 일정의 성과급, 독립수지로 영위되는 국가기업, 시장에서 수입을 올리는 직장 부문, 투자, 상업. 정편인, 정인이 또 뭐 정에 속하고 편인이 비주류, 부 이런 거죠. 정십신과 편십신은 다시 주류와 비주류의 구분이 있다. 같은 조직이나 직장에서 전자는 주류, 중요한 부분이죠. 후자는 없어도 되는 부분 혹은 좋아하는 사람이 없는 비주류 부분이다. 개별적인 십신 원상은 논명에서 조합의 상을 보는 것. 조합의 상. 조합 후에 정편의 변화가 있는지 보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살이 인성을 쓰는 격국이 이루어지면 살은 편십신인데 정인 조합을 경과하여 편이 정으로 전향, 살의 심성이 관의 심성으로 전향하니 역경고난 중에 주류적인 사업성취의 상이다. 우리가 제살하거나 뭐 화살하거나 합살하거나 이 살을 제화하면 관보다도 더 충성심을 발휘하고 바른 사람이 되고 뭐 이런 것이 이런 말입니다. 지금 전향한 거죠. 반대로 정관이 편인을 용하여 격국이 이루어지면 정이 편로 전향해서 사업에 수단을 가리지 않는 것으로 체현된다. 점점 정도에서 멀어지고 인생에서도 이렇게 나타날 수 있다. 관인상생, 뭐 살인상생, 그때 관이 편인을 용할 때 좀 레벨이 달라진다. 또 이런 미세하게 차이가 있는 거죠. 후천상. 한 개인의 일 직업은 주로 오행 십신조합을 통해서 재현된다. 일 직업의 유형과 성질을 판단할 때는 십신의 원시상이 중요하고 후천상이 관건, 원시상도 중요하고 후천상도 관건이 된다.
후천상은 십신이 후천 조합을 경고한 후에 처해 나오는 현실 생활의 모습이죠. 누구를 중심으로 하는 거? 우리가 조합하는데요, 조합. 태극점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게 단일한 한 가지만으로 결정되는 건 없죠. 항상 그 조합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상관과 재의 조합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보면, 상관이 주, 재성이 보라면 상관 생재죠. 그래서 상관 생재 직업상은 재능과 기의 중심, 이것이 바로 상관이죠. 이게 기초가 되는 거죠. 재능과 기회로서 성취를 획득하고, 혹은 재능과 기회로서 돈을 버는 일, 직업적으로는 일반적으로 기회나 문화 산업의 종사. 그들은 사업가나 상인이 아니죠. 만약 이 조합에서 재성이 주이고 상관이 보이면, 재성이 중심이니까 상인이나 기업가로서 수단이 좋아서 재운이 형통한 상인이죠. 비록 양자는 최종적으로 돈을 벌지만 사회적 역할, 일직은 완전히 다르게 나타나니, 하나는 제주꾼, 하나는 상인, 하나는 선생, 하나는 가게 사장. 뭐 연예계를 예를 들면, 연예 학원 경영, 연예인 1인 기획 운영,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나눠볼 수 있겠죠. 배우 학원 뭐 이런 거 하죠. 이거 경영하는 사람, 이것은 제가 중심이고 식상이 보좌죠. 전혀 그 재능이 없는 그런 사람이 연예학원 경영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근데 어쨌든 이 사람은 돈을 벌고 싶어서 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간혹 우리가 연예인 중에서 가수가 1인 기획사를 설립하고 운영하는 경우도 볼 수 있죠. 이 사람은 일단 노래 부르는 그 기회가 중심인데, 그걸 하면서 돈을 버는 거죠. 예능이 주가 되고 돈 버는 건 그 다음 부가적인 거죠. 그래서 이 경우는 식상이 주가 된 거, 이 경우는 재성이 주가 된 것이, 이렇게 나눌 수도 있겠습니다. 조합을 이제 보면, 관인조합, 관이 주, 그러니까 인이 보, 관이 격신, 인이 용신. 근데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이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고시 합격해서 관료 생활하면서 유학 가서 학위 받고 나중에 학교로 간달지 뭐 이렇게 하는 경우, 이 경우는 학위를 받고 학계에서 이름을 날리다가 관료로 잠깐 왔다가 다시 학교로 갔든지 이런 경우죠. 이렇게 우리가 관인, 재관, 재관은 뭐 제가 주면 기업가가 관료로 입각하는 경우 가끔 있죠. 이것은 관료가 기업가로 변신하는 거. 요즘 뭐 이런 경우 종종 나오죠. 식상과 재. 다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비겁과 식상의 조합,
그다음에 칠살양인의 조합. 그러니까 후천상을 파악하는 관건은 조합상의 군신관계를 분명히 하는 거죠. 군신이 있고 주차가 있으면 어느 것이 주이고 보인지 구별해야 되고, 식재조합이 모두 상인호의식하면 안 된다. 관인조합이 모두 관원이 아닌 것이다. 이건 아까 몇 번 설명을 드렸죠. 뭐 양계촌이 뭐 교수가 어떻고 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